저기 드론 같은데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달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드론에 대기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나 세 개, 네 개 이렇게 바우가 뒷받침되는 바우 뒷받침이 되려면 또는 또 다른 사이즈의 프로펠러 사이즈에 서로 틀린 것을 배치를 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위에다가 달아놓을 수도 있지만 아래다가 또 달아놓을 수 있고요. 아래다가 매립형으로 달아놓으면 밑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양수기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물을 한가운데 빨아들여 갖고 다른 쪽으로 내뿜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제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으로 내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바우만 뒷받침이 되면 수직 이착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래다가 둬도 지금 현재 있는 건 양쪽으로 위아래로 하나씩 들어오져 있죠. 하나씩 있는데 바우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날개를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 없겠죠. 무거워가지고 회전 속도가 늦어서 원하는 만큼 회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또는 이게 전기 공급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 공급기에서 그 바우를 뒷받침해 속도를 가지고 뭐냐면 자동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료 양을 전기 양이 됐든 아니면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수소가 됐든 LPG 가스가 됐든 뭐 어떤 거지 도시가스가 됐든 연료의 양을 통제하면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저에게서 나와요. 화목연료에 펠럿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많이 타. 전기 양도 전기선의 두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전기선 하나에 전기선 하나에 100이 전기가 공급된다고 합시다. 그럼 다른 전지에서나 다른 어떤 전원 공급 장치에서 100이 더 추가가 되면 그 전기를 수용할 수만 있으면 100이 들어옵니까? 200이 들어옵니까? 200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또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 200이 들어옵니까? 300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전선을 받아들이는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세 군데서 들어와도 100번. 이게 제가 그래서 현재 어떤 병렬 숫자를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왜 이것이 더 약한 똑같이 들어오느냐를 해서 내가 직렬하고 병렬하고 이게 일종의 과학적인 사기가 개입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사기다. 여러 군데서 수용 구조만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을 그러면 인위적으로 두텁게 하거나 똑같은 전선의 굵기라면 가령 로마기 4.0이다 그러면 전선의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 구조를 충분히 들어온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같은 데나 드론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전력을 통제를 해서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통제를 해갖고 전력을 따라서 회전수, 프로펠러 회전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선풍기나 뭐 기총 가전 모든 산업분야에 쓰이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YTN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 모터 방식도 아마 제 방식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모터에 이제 모터에 그 전기가 공급돼야 될 거예요. 모터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전수를 결정하는데 모터에 돌아가는 속도를 전력의 양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에서 쓰면은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변속기가 없어지는 거고 그걸로 회전수를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드론도 프로펠러 날개를 돌리는 회전수를 따라서 속도가 조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잠수함 같은 데는 그렇죠. 잠수함 같은 데서 만약에 전기 모터로 움직이게 된다면 양수기 물 전기로 하시죠. 물을 빨아들였다 뒤로 내뿜는 구조를 잠수함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그렇죠. 물을 양수기처럼 이렇게 프로펠러만 있으면 될 거냐. 프로펠러를 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돌려주기만 하면은 물을 한 군데로 빨아들였다가 다른 데로 내뿜으면 추진 구조가 되죠. 잠수함 옆이나 뭐 뒷부분에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많이 여러 개를 배치해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앞뒤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서로 앞뒤 이렇게 하면 잠수함 구조에서는 앞뒤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원형처럼 움직이면 앞뒤 전후에다 배치를 해놓으면 앞뒤 전후도 가능한 겁니다. 움직이는 게 위아래도 가능해. 그게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까 전 모타 얘기로 들어가면 모타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개의 구리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워 있게 동력이 전달됩니다. 하나의 로맥 4.0이다 그러면 전기를 업 시켜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늘려준다 그랬죠. 이런 같은 두께를 같은 눌러 이게 이제 질서 정연한 방식이라면 하나의 전선 두께에서 약간 두께 있게 처리해주는 이런 기술도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전력을 업 시킬 때는 이렇게 로맥 4.0의 숫자 같은 두께의 전선의 두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전력이 충전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동력이 수용 구조를 이룬다라는 거죠. 일종의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봇대식으로 증압 전기의 양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를 파워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로맥 4.0을 하나 둘 셋 개 이렇게 늘리는 방식도 있지만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제 평균 이론을 따라 그런 전기선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그거 한꺼번에 묶어줘야 됩니다. 첫째는 따로따로 그 선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선이나 신호선으로 따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절연 구조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교류하지 못하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전체를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원하는 그 두께를 개수를 이렇게 서로 가깝게 붙여놓으면 그것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실험을 할 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다만 횟수가 좀 늦어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전선의 거리를 서로 절연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서 살짝 거리를 떨어뜨려서 하는 이런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력선을, 구리선을 각같이 딱 붙여버렸다. 그럼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똑같은 굵기였을 때 그거는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서로 진폭이 차이가 큰, 빈부 차이가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이가 크게끔 만들어 놓으면 서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심한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만약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얕은 곳으로 하려고 그러면 확산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로 하면 이것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파동을 전기선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적인 전기 방식으로 제 방식을 파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 형태의 전기가 가장 우수한 동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쓰시면 아마 동력이 크게 안 될 거예요. 동일한 굵기를 증압을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양을 늘려도 동력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가장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파워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여기 배치하고 약한 것도 그래서 전체 동력이 전기가 이제 파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탈 수 있잖아요. 약한 것 때문에 그것도 가장 두꺼운 것으로 만들어 기존보다는 더 두꺼워서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모터가 얼마 못 가서 전선 끊어지거나 타면 어떻게 그죠? 구리선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좀 더 기존보다 더 훨씬 가장 약한 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자석이 들어가잖아요. 연구자석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겹을 하나의 덩어리 큰 것을 하기보다 여러 겹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모터의 파워가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전기 생산할 때 그렇게 전기 생산하는 회전축에다가 돌리는 방식과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서로 회전축에다가 구리선 감아 전기는 이제 회전하지 않을 경우에 회전축을 구리선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을 감아놓고 2개, 3개, 4개, 6개 많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전선수를 그리고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중호소 사이즈를 틀리게끔 만들어 놓으면 더 파동식으로 굉장히 파동적인 전기 생산 방식이 돼요. 전력을 딱 걸어주면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회전하는 방식이면 회전하는 방식도 더 많이 생산됩니다. 회전하는 방식은 서로 굵기가 여기다 회전할 때는 이렇게 전기선이 회전하면 좀 그러니까 영구 자석을 연구 자석을 여기다 감아 360도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감아 놓고 그 위에다가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50도 넘으면 연구 자석도 힘을 잃기 때문에 개방 구조를 만들어서 공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는 인위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거기다 안에다 넣어줘도 됩니다. 과열이 안 되도록 전기선을 따라서 내려가지고 전력을 걸어줍니다. 그 전력을 걸어줄 때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결합이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력을 딱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20m, 40m, 100m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전기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소나 좀 이렇게 휘발유나 경유나 싼 연료를 따라서 우라늄 액상 조금 수소 산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우라늄 분말 조금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보통 그걸 이제 전기로 회전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연소 폭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시켜주면 또는 이제 전기 모터, 전기 10을 들여서 전기 15를 생산하는 방식이면 제 방식이면 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그다음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을 모터에 감아놓고 연구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거기다가 여러 겹을 해가지고 하면 파워에 있습니다. 파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방식이에요. 이걸 회전축을 돌려주면 전기가 엄청 생산됩니다. 전기가 생산할 때는 이제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 여러 개 결합으로 그것을 일종의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원 공급기가 될 수 있지만 전력을 유도하는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전지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전봇대식으로 전압을 증폭시켜 가지고 뭐 한전이다 그러면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사용하죠. 전압을 증폭시켜서 멀리 보낼 수 있는 방식도 됩니다. 전봇대 역할도 한다는 거죠. 콘덴서 배터리, 그다음에 슈퍼 다이오드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두께가 얇고 중간 두껍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금속체 뭐 어떤 형식으로 네모나게 하시든 그 형태는 100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금속 소재는 대중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서로 전기선처럼 연결 구조를 가진 그러면 그게 전기를 걸어놓으면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거기가 금속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는 이 방식은 제 방식이에요. 그 입자 굵기, 나노 굵기로도 가능하고요. 일자 굵기로 해서 입자를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거기 흐른다는 거죠. 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제 원리를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그것을 서로 가로막아 놓으면 이렇게 그렇죠. 서로 교류를 할 수 없지만 가로막지 않고 가까이 붙여놓거나 거리에 따라서 빈도수가 거리에 가까우면 빈도수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파워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대중소 있게 나노나 입자 크기도 가능하다. 흐르게 하면은 전기가 그 안에서 흐르는 전기선 구조가 되고 그걸 절연벽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콘덴서 배터리 태양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원 공급기를 이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일도 전기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 직렬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 줄다리기를 통해서 전력이 많이 생산돼 그쪽으로 끌려오고 저장도 되면서 엄청나게 전기 생산하는 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전 세계 제 방식이라는 것. 자동차 같은데도 회전축에 자동차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수소로 달리던 자동차나 이런 것에 회전 이렇게 돌아갈 때 연구자석을 회전축에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회전축에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해놓으면 여러 겹을 거기다 최대한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달릴 때 현재도 지금 자동차 달릴 때 축전지에다가 충전하죠. 그 방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프로펠러도 드론이나 이런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프로펠러를 앞뒤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앞뒤에다 달아놓을 수 있고 위에 아래도 달아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후좌우 그 방향을 따라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면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배치해서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이 있고 앞에서 이제 바람을 빨아들인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정도 빨아들이는 공간 빨아들여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때 구조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를 빨아들여서 일종의 양수기 구조가 양수기에서 물을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구조죠. 양수기 같은데도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뒤로 내뿜는 바람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앞에다 배치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뒤에다 배치하는 방식은 뭐죠? 뒤에다 배치하는 방식은 한번 쓰고 버리는 식으로 했을 때 위에다가 이렇게 그 재래식 키트에다가 피토가 여기 바람을 빨아들이고 바람이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게 쉽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바람을 받아가지고 돌려서 위로 뒤로 내뿜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프로펠러로 달아 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배치해 놓은 거. 잠성 같은 데도 됩니다. 여기다가 프로펠러가 여기는 앞에 달아요. 바람의 방향 이쪽이고 이거는 앞에 달아놓는 방식의 프로펠러를 여기서 앞에서 끌어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겠고 이건 뒤에 달아놓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뒤에서 이렇게 내뿜어주는 이렇게 앞뒤 이 통로의 관안에 바람을 빨아들이거나 물을 빨아들이거나 앞뒤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럼 중간에도 배치할 수 있겠죠. 중간에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중간에도 배치해 가지고 빨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내뿜. 그러니까 앞에다 배치하는 경우 프로펠러를 뒤에다 배치하는 경우 중간에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래식 폭탄에다가 키트를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에는 한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자연 바람이 쉽게 여기 들어오게 만들고 좋은 구조를 통해서 뒤로 나갈 수 있는 자연 바람을 통해서 추진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래식 키트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날개를 달아 놓으면 고공 에너지 때문에 고공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것을 고공 에너지의 그래서 바람 양력 때문에 위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항속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동력 없이도 추진 구조를 바람이 들어와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비행기 양옆에 키트에다 달아 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제가 방식이 그때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다 그러면 프로펠러를 바람의 방향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끝에다 환풍기식으로 프로펠러를 환풍기식으로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것도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난다고 해요. 이 방식에는 재래식 키트라든지 모든 비행체 드론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이 자연 바람을 받아들여서 뒤로 이렇게 내뿜는 이런 구조. 옆에다 배치를 해놓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뭐 앞뒤나 이렇게 어디에다 이렇게 배치해서 바람을 빨아들여 뒤로 내뿜으면 추진 구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부스타. 이렇게 연료를 부탄가스 그 토치식으로 하면은 불꽃 나옵니까 아닙니까?
고공에서 그걸 조그만 거라도 달아놓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로 뜨는 구조가 되니까. 사선으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위로 뜨면서 추진하는 구조가 되죠. 각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각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부스터인데 조그만 미니 형태로 FA50이나 KF21이나 이런 식으로 조그만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연료통 몇 개 해가지고 버리고 연료통은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죠. 양 사이드에 이렇게 양날개 배치해가지고 또는 뭐 어디 뒤에다가 배치하셔도 되고 어디다가 배치하셔도 되고 날개에 배치해서 연료를 거기 있는 연료를 가지고 2개 정도 이렇게 분사하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분사하기 태워가지고 그냥 뭐 가스 정도나 하면 되겠죠. 아니면 작은 연소실을 만들어서 항공유 같은 걸 태워갖고 뒤로 내뿜는 구조로. 그래서 그거 그냥 버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항속거리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죠. 늘릴 수 있습니다. 고공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것도 가능한 거. 이런 부스터 방식으로 작게 재래식 복단에다 키트를 달아서 움직여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드론이나 비행체에 있어서 앞, 뒤, 위, 아래로 그 엔진을 배치하되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블레이드가 있으면 무거워서 기체가 뜨지는 못하는 거라고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대충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양수기 방식 양수기는 물을 끌어들이지만 압축 공기는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죠. 여러 군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유압식이든 어쨌든 간에 압축을 해가지고 하든 압축을 해가지고 않든 여러 개 연서실에 배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자동차나 다른 배나 뭐 비행기, 드론 모든 부분에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공기를 팽창시켜서 열팽창을 통해서 뒤로 추진하는 추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블레이드를 없애는 거예요. 대신 압축 공기를 연소실에 각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비행체에 그러니까 비행체 앞에다가 비행체나 이렇게 앞에다가 싸가지고 비행체 물속에서도 가능해요. 초공동 오대처럼 압축 공기를 싸고 잠수함 움직일 때도 이렇게 되고 열차가 움직일 때나 자동차로 움직일 때도 이런 식으로 압축 공기를 앞으로 전면에 싸가지고 또는 비행차가 움직일 때 앞에 공기 마찰력 공기를 갈라버리는 거죠. 쏠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세모식으로 쏘면 좋겠죠. 그럼 공기층을 옆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세모식으로 드릴도 이렇게 뾰족하게 앞에 하잖아요. 세모식으로 딱 하면 공기를 갈라서 옆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형의 막이 되겠죠. 그렇죠? 그 방식으로 하면 기체의 마찰열이 상대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여러 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압축 공기 길이를?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공기를 입으로 내뿜을 때도 길게 내뿜을 수도 있고 가까이 내뿜을 중간 정도 가까이 내뿜을 이렇게 공기를 내뿜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압축 공기를 내뿜을 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리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방어막이 생기겠죠. 이거는 압축 공기를 내쏘는 게 기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체를 전면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텔스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면으로 다 해놓거나 후면으로 이렇게 압축 공기를 갖다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내뿜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 구조가 됩니까? 압축 공기 방식에 자동차도 있잖아요. 압축 공기하고 추진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뒤로 싸가지고 추진하는 구조를 가지는 공기 부양정, 고무보트, 뭐 이런 추진 구조를 가진 배, 이런 자동차, 드론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뒤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는 회전을 해봅시다. 압축 공기를 내뿜는데 회전식, 회오리식으로 회전을 시키면 강력합니까? 토네이도가 회전하지 않으면 강력할까요? 강력하지 않겠죠.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걸로 이제 추진 구조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안에 이제 압축 공기나 물살이나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공기 제가 세척기에 들어가요. 회전해 가지고 강한 풀살 회전을 일으켜 양수기가 또 이렇게 모터를 돌리면 되니까 회전해 갖고 추진 구조를 만든 바닷속에서 잠수함이 이렇게 프로펠러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뒤로 불살 예쁨점 그걸 가지고 이제 식기 세척기나 각종 세척 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뒤로 내뿜으면 강한 물살이 생기겠죠. 그 방식으로 이렇게 식기 세척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뒤 연소실 그 드론이나 비행체로 다시 가겠습니다. 드론 비행체에서 여러 제 기술을 일부러 많이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도용을 하시니까 이게 뭐죠? 이게 연소실 불꽃이 불꽃 연사를 하면 연소를 갖고 뭐 이렇게 블레이드가 전투기에서 연소를 갖고 불꽃이 뒤로 내뿜잖아요. 불꽃이 내뿜으면 블레이드라는 장치,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이게 전투기를 움직이게 하느냐 아니면 불꽃이 움직이게 하느냐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없애고 압축 공기를 연소실에 집어넣었대. 연소실을 그럼 가벼워질 거 아니야. 그거를 앞뒤 위 아래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위로 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죠. 방향을 따라 배치를 하면 그럴 때는 이 형태는 구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구 형태가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 형태로 가고 압축 공기를 쌓아가지고 마찰을 이렇게 없애고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드론이나 모든 비행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구 형태를 가지되 약간 유선 형태를 가질 수도 있겠죠. 바람을 뒤로 또 하기 위해서 내뿜기 위해서 바람에 딱 부딪히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동차 같은 유선 연고전화 가지고 뒤로 탁 갈라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만드셔도 약간 뾰족할 수도 있고요. 이쪽 사방으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뭐 만드는 회사 마음이야 디자인은. 그다음에 앞으로 연소실을 여러 개 배치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연료만 공급되면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항공망 같은 큰 크기는 그렇죠. 수십 개를 배치할 수도 있겠죠. 앞뒤 전후에 그래서 만드는 회사 마음이라 그랬죠. 숫자 뜨기로. 그러면 이게 왜 숫자를 많이 해서 연소실을 배치해야 되는가 하면 발열 때문에 그 연소실이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또 그때마다 연소실 교체하면 얼마나 한번 출격하고 나서 몇 번 출격하고 나서 연소실 배치하면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해서 추진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연소실을 여러 개 둘 수 있다. 앞, 뒤, 위, 아래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이게 다 연소실 구조. 이것은 제기술 구조잖아요. 프로펠러도 위, 아래, 앞뒤, 위, 아래로 배치할 수 있어요. 또는 옆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이런 연료 분사 방식도 그렇죠. 그 비행체 뒷면에도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옆으로 분사하는 방식도 되겠죠. 날개처럼 펼쳐가지고 옆으로 다 분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만드는 회사 마음입니다. 이렇게 전후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연소실을 통해서 연료를 분사해서 불꽃 분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드론이나 비행체 구조 또는 프로펠러를 가지고 전후좌우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방으로 배치해서 움직이는 드론의 형태는 드론이나 비행체 형태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사선으로 연소를 불꽃 분사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행체가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 무게가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딱 분사를 해주잖아요. 불꽃 분사를. 그러면 비행체를 위로 띄어 올리는 양력과 추력이 생깁니다. 띄어 올리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 비스듬히 이렇게 분사를 하겠죠. 이런 방식의 분사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미끄러지듯이 허공을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 한다. 마찰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잠수함 같은 데도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죠. 그럼 그것을 밑에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추진해주면 프로펠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잠수함도 무게가 위로 뛰어올리면서 앞으로 미끄러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같은 건 어때요? 자동차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이게 뒤에다가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불꽃 분사 방식이 됐든 이렇게 분사를 하잖아요. 도로를 태우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날지도 모르죠. 또는 압축 공기를 쏜다든지 여러 공기를 쏴가지고 약간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자동차 무게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죠. 대신 자동차가 도로에 딱 붙어서 가야 되죠. 붙어서 가야지 안정성이 있으면서 살짝만 해준다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나 이런 열차 같은데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좀 둬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프로펠러를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내뿜여 주면 그렇죠. 연료 감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연료 뭐 굉장히 그 바람을 고속 주행할 때 이것도 같이 동원하. 기존에 이렇게 뭐 휘발유다 경유다 태워서 가는 거 있다 프로펠러 더해주면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해서 압축 공기를 뒤로 쏘는 방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수소차나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가는 차나 전기차나 이런 이 방식으로 추진하시면 제 기술 구조. 열차도 그렇습니다. 열차도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양옆에 달고 다른 연료를 전기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전기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옆구리나 뭐 개구리 밑에다 엄청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행체도 열차도 살짝 뜨는 거죠. 선로에서. 그럼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해야 되겠죠.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선도로 배치해주는 이런 구조. 프로펠러가 됐든 연료 분사 사선도로 배치해서 비행체나 어떤 잠수함 또는 이렇게 자동차, 열차, 드론 모든 부분을 위에 떠올리고 앞으로 추진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직 이착륙은 그렇죠. 연료 분사 방식 밑에서 분사를 해주면 되죠. 여러 개 많은 것을. 그렇지만 압축 공기도 밑으로 내쏠 수 있습니까? 이 압축 공기를 밑으로 쌓아 공기 부양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방식으로 하시면 더 강력합니다. 또 사이즈 압축 공기 사이즈 이렇게 내뿜는 사이즈를 그렇죠. 이렇게 튼튼하게 강하게 집중해서 상다리처럼 이렇게 내뿜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다 압축 공기 내뿜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압축 공기 내뿜는 구경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압축 공기 밑으로 압축 공기로도 위로 수직 이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먼지가 많이 나겠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압축 공기를 밑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쏘면 회전하면서도 쏠 수 있습니다. 그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하면서 압축 공기를 쏴주면 더 강하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이렇게 원반식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전설에 이제 물 끓이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회전하면서 수십 줄 위에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이면 가능한 거예요. 바닷물도 끓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슈퍼 태풍이 일어난다고. 물이 없는 육지에서 하면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뒤로 비행체 뒤에다 배치를 해주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요. 엄청나게 추진이 잘 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 내가 가르쳐준 건데 뭐 어차피 그래서 어디다 쓰든 간에 그 방식 자체가 제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비행체를 추진한 추진 구조를 가지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레이저를 갖다가 뒤에다 구경을 많이 하는 거죠. 구경 대중소 하면 레이저도 사이즈를 거기서 빛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강한 서로 간에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제 원리를 따라 합쳐집니다. 빛도 그 안에서 강하게 열이 발산하고 비행체 뒷부분에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강하게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레이저 추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 방식의 레이저 추진 방식도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회전을 해주면 더 강력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었을 때 레이저를 공격 무기를 만들었을 때 반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기타의 모든 산업기기에서 반사경을 이용해서 레이저 빛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런 기술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TV 가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TV 가전에 그렇죠. 빛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화면을 밝게 만들고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으로 TV 가전 안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진 이렇게 카메라에 사용하시거나 휴대폰 카메라에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뭐 산업상의 모든 기계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이 반사경을 이용해 갖고 레이저 빛을 증폭시켜서 강하게 레이저가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연소실도 그렇죠.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이렇게 해충 가까이 붙여 놓으면, 그리고 연소실에 나오는 불꽃도 바깥에서 서로 하나로 융합이 됩니다. 하나로 계속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원리를 갖고 있더라. 가까이 붙여 놓으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소실의 사이즈를 뒤로 이렇게 추진하는 구조에 있어서 비행체에서 틀리게 만들어서 일부러 회전식으로 회전하도록 열기가 서로 융합이 되면서 회전이 되도록 만들어 갖고 강한 추진 구조를 만드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강하게 내뿜는 방식도 제 기술, 뭐 선풍기 같은 데도 되겠죠. 선풍기에다가 회전 하나의 프로펠러에다가 여러 개를 달아놓는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프로펠러인데 뭔가 여기다 보존하개 같은 거 이렇게 달아준다 그랬죠. 모든 프로펠러 그러면 여기 강하게 추진인데 이것도 제 기술 구조한다. 보존알개 형태가 보든 간에 디자인은 수백 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게 조금 보존알개를 둬서 강하게 추진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 그다음에 여기 이 밑부분 이 부분을 윗부분보다 약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두껍게 만들어놓은 회전이 더 잘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펠러를 이 프로펠러 사이즈를 좀 작은 거를 앞에다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풍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선풍기인데 선풍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틀린 것을 회전축을 좀 길게 만들어 갖고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 구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환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선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모든 프로펠러 구조는 다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뭐 어차피 하나의 회전축이 프로펠러 돌릴 거 좀 길게 해서 이거 부딪히지만 않게만 하면 되잖아요. 길게 해가지고 앞에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날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조그만 거 배치해 놓으면 엄청 강력합니다. 이 방식의 선풍기 방식과 환풍기 방식, 드론, 일단 비행체, 모든 이렇게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제 독특한 제 기술 구조, 굉장히 강하게 바람을 빨아들이거나 뒤로 내뿜을 수 있는 구조가 되네요. 선풍기는 이제 바람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죠. 앞으로 내뿜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양수기도 하나의 프로펠러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되되 사이즈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잠수 같은 것도 물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잠수함 이렇게 뒤로 내뿜는 잠수함 추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기술을 자꾸 언급하려면 도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기술에 대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많이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